네, 안녕하십니까. 백두산 TV8입니다. 네, 약간 날씨가 흐립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마이클 백스터 기자의 리얼로 뉴스. 어제 밤에 나온 거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범을 미 특전사 요원들이 체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에릭 M. 스미스 대장 사무실 소식통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미국의 달러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그 전쟁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돈 세탁을 하고 다시 그 돈이 돌아와서 민주당으로 유입된다. 딥스 세력의 호주머니를 불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돈을 줬더니 이렇게 돌아서 다시 들어옵니다. 자, 미 특전팀 화요일날 미국 델러웨에서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드미트로 콜레바 체포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선거대책본부 참모들과 비밀 회의를 가주려고 자신이 묵고 있는 호텔에서 나오다가 체포됐습니다. 콜레바는 지난 8월 31일부터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이라 그러네요. 이미 두 번의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해리스 팀들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한테 얼마나 지원해 줄 것인가를 협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콜레바 전범이자 해외 첩자로 미국 세금으로 엄청나게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푸틴의 특별 군사 작전이 시작된 이후 미국이 선물해준 원조 600억 달러, 이건 공식 집계입니다. 를 주선하면서 젤렌스키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공식적인 얘기로는 수수료는 1,000만 달러 정도. 화이트헤스는 그런 증거를 갖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지원한 액수는 600억 달러가 아니라 실제 액수는 2조 달러에 접근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얘기네요. 네. 그다음 무기를 사거나 싸우고 있는 전투, 병력을 지원하거나 그런 데 쓰는 게 아니라 지들 돈을 배불리고 미국을 파산시키고 돈 세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콜라베는 같은 범죄로 이미 미국 땅에서 체포당한 우크라이나 국적인 중에 세 번째입니다. 지난해 11월에 버지니아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본자관 안드리 예르마크 그리고 경제장관 율리아 스리덴코가 체포됐습니다. 이들 또한 미국의 군사 원조를 빼돌린 그런 증거에 의해서 체포됐습니다. 이 둘은 그 이후에 교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콜레반의 경우 버지니아에 있는 월밍턴 쿼닌 호텔에서 여기입니다. 해리스 캠페인 선거대책본부의 매니저 줄리 샤베즈 로드리게스와 NS 보좌관 제이크 설리번과 이미 두 번 회의를 가졌습니다. 로드리게스는 이번 회의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알게 됐는데요. 화이트헤드들이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국무장관에 임명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설리반이 국무장관으로 임명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로드리게스는 어디로 갈지 아직 미스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백악관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콜레바 다음 날 월요일이죠. 지난 월요일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회의를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스미스 대장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체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쿼닌 회의가 열렸던 고급 호텔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고색 창연합니다. 콜레바는 이 쿼닌에서 멀지 않은 호텔에 있었고 그 모임에 가기 위해서 언제쯤 나올 것이다. 화이트헤스는 대충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회의가 끝나면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스미스 대장은 미 육군 특별작전사령부 동지들과 작전을 조율했습니다. 그 부대 특전팀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델러웨어에 파견했습니다. 쿨레바는 2명의 무장 경호원들, 우크라이나 경호원들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커닌 호텔에 가봤더니 이미 이 호텔 내외부에 FBI 요원 수십 명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쿨레바를 잡을 수는 없겠다. 사람 수도 적고 무기도 적으니까 전술적으로 불리한 장소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쿨레바가 커닌 호텔에 도착하기 전에 자신의 호텔에서 나올 때 잡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쿨레바가 머물고 있는 호텔을 도로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으로 이들이 나올 때 체포했다고 합니다. 경호원들 2명은 총구 6개가 자신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경호원들은 영어는 못했지만 직감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걸 알아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기를 땅에 내려놨다고 합니다. 쿨레바는 영어로 말하는 거 이해했는데요. 바이든과 해리스가 수색, 압수, 불법 감금에 대한 전면적 외교 특권을 부여했다. 면책 특권을 부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 딥스들이 체포될 때 아주 상습적으로 하는 얘기라서 화이트햇은 놀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화이트햇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책 인정하지 않는다. 불법 정부는 누구에게도 외교적 면책 줄 권한이 없다. 콜레바와 그 일행은 감금에서 현재 안전하게 수용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기사는 콜레바가 최근에 사임을 했는데요. 사임되기 전에 쓴 기사라고 합니다. 자, 이 기사는 사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또 아직도 지난 3-4년간 상당한 딥스테이트에 대한 청소 작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속이 타는 그런 사적을 붙였는데요. 몇 개 있습니다. 첫째, 이 테넷 미디어라고 독립 언론이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 테넷 미디어에 대해서 DOJ 법무부가 탄압을 합니다. 무슨 탄압이냐? 러시아의 역정보 전문가로부터 돈을 받아서 영향력 있는 유튜버한테 그 돈을 줘서 친푸틴 이야기를 퍼뜨리도록 하고 있다라는 혐의로 법무부에 기소가 됐습니다. 테넷 미디어가. 기관차죠. 그런데 이들이 기소한지도 모르겠지만 마이클 백스터 기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세력이 많이 거세됐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메릭 갈랜드는 죽었다. 그리고 짝퉁들도 구금돼서 군사재판 기다리고 있다. 테넷 미디어가 친러시아 담론을 퍼뜨리기 위해서 돈을 받았는지 혹은 유튜브 인사에 대해서 영향을 줬는지는 관심 없다. 입장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권은 우크라이나 테러리스트를 지원해서 미국을 파산하고 있다. 파산내고 있다. 그리고 푸틴은 딥스테이트의 침탈에 대비해서 자신의 나라를 지킬 그런 의무, 권리, 입장이 있는 거죠. 그리고 푸틴과 트럼프에 대해서, 트럼프와 푸틴에 대해서 정권과 딥스테이트 정권과 MS 주류 언론들, 똘마니들은 계속해서 중상 비판을 할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의 국민들이, 일반적인 국민들이 매일 이런 주류 언론을 봐요. CNBC, ABC, CBS 이런 걸 보니까 깨어나지 않고 있다. 정말 안타깝다라는 뉘앙스로 쓰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일반인들에 대한 정보, 사이클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종교인데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들의 인식, 눈과 귀를 가리는, 마음을 가리는 이런 기관들이 너무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깨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네. 자, 이런 그래픽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늘 아침에 주식시장이 조금 떨어지는 모양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워런 버핏이 있죠.
투자의 대가 귀재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최근 들어서 7월부터 얼마? 70억 달러 가까이 팔았다고 그럽니다. 왜 팔겠습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의 주요 은행, 상업은행 중에 하나로 뭐랄까요? 미국의 신용을 나타내는 그런 신용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인데요. 그 주식을 그 유명한 워런 버핏이 팔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량으로 60억 달러 팔았다 그러는데요. 금융 붕괴가 오는 거 아닌가, 임박한 거 아닌가. 거기에 앞서서 그래도 해지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은행에 대한 주식을 팔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 이게 지금 달러의 가치입니다. 1635년부터 2020년까지 달러의 가치의 변동입니다. 이때 뭐 지금을 0이라고 하면 이걸 10, 20, 30, 40이라 그러면 지금은 뭐 40 이게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1800년도 정도 될까요? 그에 비해서 지금은 거의 0입니다. 0. 네. 어떤 기사를 보면 1900년도 초에 연방준비은행이 세워뒀을 1913년 어간에 비해서 지금이 달러 가치가 5%, 그때가 100이라면 지금은 20분의 1로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반 개인들은 완전히 20분의 1로 가난해진 거예요. 왜 가난해졌습니까? 연방준비은행이 통화량, 돈의 공급량을 20배 늘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방준비은행은 누구를 위한 연방준비은행입니까? 서민들, 시민들, 중산층들, 봉급자들, 노동자들을 위한 연방준비은행은 아닌 거죠.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통화량을 만들어내서 그걸 빌려주고 거기에 또 이자를 먹고 그걸 또 갚지 못하면은 그 담보로 제공된 자산, 토지 등을 압수하고 허공에서 만든 그 가짜 통화로 말이죠. 이런 실상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은 전쟁에다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돈 세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딥스 권력자들의 주머니는 배불리고 두둑하게 채워지고 시민들의 지갑은 유리지갑 홀쭉해집니다. 텅텅 비었어요. 주머니가. 이건 도저히 이런 체제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중앙은행,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이 다 부도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부도가 안 날 수 있습니까? 책임 없이. 그래서 금융 빅뱅, 정치적 빅뱅이 오는 겁니다. 와야 합니다. 착취, 전쟁, 고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새로운 뉴 이어랍니다.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대가 날이 빨리 오기 위해서는 awakening 깨어나야 됩니다. 시비, 진짜와 가짜, 악마와 천사, 나한테 고통을 주는 건 누구인가? 어떻게 그 고통을 우리는 해소할 수 있는가,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식과 정보와 지혜를 늘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백두산 TV 8이었습니다. 많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